요즘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알렉스 카프가 CNBC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 더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 번역하자면 기술 공화국이란 책인데요. 이 카프가 CNBC와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이 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테크 업계와 빅테크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 인터뷰 후에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 정부 효율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테슬라, 팔란티어, 오라클, 엔비디아 등 AI 산업이 흘러갈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nd so the book really is an attempt to say, look, everything you learned at your school and college about how the world works is intellectually incorrect. 먼저 팔란티어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알렉스 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팔란티어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이전에 팔란티어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업이자 그 CEO 역시 아주 비밀스러운 CEO였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죠.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서 테러 세력의 자금과 인원, 위치 등을 추적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소개할 때는 미국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 그 중에서도 주로 공공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 연방수사국인 FBI, 국방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비밀스러운 국책 사업들을 수주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고요. 입력값을 조정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추론과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팔란티어는 태생이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정부에 제공한다 하는 그런 비판이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창업자는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피터 틸이었습니다. 페이팔은 잘 아시듯이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은 페이팔을 매각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 자금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에 나섰고요. 피터 틸은 대학교 동창이었던 알렉스 카프와 스티브 코헨을 영입해서 팔란티어를 설립했습니다. 피터 틸이 팔란티어를 설립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터 틸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경영할 당시에 신용카드 사기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지금처럼 보안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재 프로그래머 맥스 레브친과 함께 실시간 가짜거래 취소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이고르였는데요. 이고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이후에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사용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누구도 미국을 넘보지 못했던 시기에 미국의 심장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차례로 무너뜨린, 말 그대로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범을 잡겠다고 천명했는데요. 당시에 미국 정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피터 틸이 맥스 레브친과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FBI가 관심을 갖자 다른 정부 기관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관심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고 기회의 눈으로 포착한 천재 사업가 피터 틸이 팔란티어란 기업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팔란티어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창업 직후부터 CIA의 수주와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를 가장 큰 고객으로 삼아 정보 분야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는 2020년 9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하면서 S&P 500 편입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신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2023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년도 영업 손실은 1억 6,100만 달러였는데요.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죠. 그 결과 2024년 9월 S&P 500에 편입되었고요. 2024년 12월 나스닥 100에 편입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눈물 같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담, 파운드리, 아폴로입니다. 고담은 정부에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디지털 체스판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주로 인신매매나 총기거래, 마약거래 등 지하경제를 파악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조직을 발견하고 사전에 대응합니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에도 적용돼서 금융사기 등의 대규모 범죄를 예방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고담은 특히 군사작전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고담 프로그램을 차량이나 항공기, 선박 등의 모듈형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 센서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통합한 후에 팔란티어의 기계학습 모델로 실시간 추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요. 고객에게는 입력값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담에서 개별 노드들은 동기화되어서 통신 장애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군용 랩탑으로 고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고담으로 특정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이 빠른 속도로 지휘관에게 리소스를 전달하면 지휘관은 여러 엔트로피들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부대 간 작전을 수립해서 전시 상황에서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고담을 이용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인데요. 파운드리는 기업용 플랫폼입니다. 기업의 정보를 학습해서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기업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해서 재무, 인사, 물류, 재고 등의 막대한 사내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매핑을 하고요. 쌍방향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회사의 조직을 노드로 표현하고요. 노드 간의 활동과 흐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만들고 나면 기업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이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데이터 기반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요. 기업의 각 부서들은 입력값을 바꾸어가면서 활용하고 동시에 협업을 통해서 기업 운영 관리나 내부 비리 감지, 금융 사기 방지 등의 의사결정 활동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내 재정 효율화 용도로 사용해서 사업을 외부화하는 스핀오프나 기업 경영 위기 시에 비용 절감의 우선순위 등을 짧은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폴로는요, 이 앞서 말씀드린 고담과 파운드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락인 효과라고 부르죠. 팔란티어는 아폴로를 제공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팔란티어임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가진 태생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고객 범위가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큰 의존을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면 다른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될지가 팔란티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이 인터뷰에서 서방의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방이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세계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 경제와 팔란티어를 보면 이런 말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근원에 있는 리스크까지 파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자신이 발간한 책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왜 알렉스 카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독일의 정치 환경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재설정,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워싱턴 내 영향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알렉스 카프는요,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고요, 이 정부 효율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자라고 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제도의 정당성이 현대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가 현재 미국이 가진 방대한 부채를 해결하고 국민이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이 시장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X에서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를 옹호했고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팔란티어가 더 많은 정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JD 벤스 부통령의 파리 AI 서밋 인터뷰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미국 산업계의 중심은 그동안 산업을 이끌어온 엔비디아와 TSMC 등의 인공지능 하드웨어 기업에서 테슬라, 팔란티어, 오라클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를 담을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기업들 역시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로서는 테슬라가 인공지능 기업으로 더욱 확실히 부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투자자로서 기업들의 미래를 자세히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